자, 이번 추천 문항은 한솔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주어진 명제에 부정을 하라가 아니라 이 부정이 거짓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원명제는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주어진 원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합을 구하라? 아, 이거 뭐야? 우리 솔루션 2차 부등식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이기 위해서는 판별식 d,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 a의 제곱이 4보다 작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가 플러스 2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가 되는데 이들의 합은 당연히 얼마다?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선생님이 훈련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주어진 명제, 이 명제의 부정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명제의 부정의 진리값에 대하여 원명제의 진리값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늘푸른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명제단원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전제 조건 스몰 xy는 실수다. 근데 주어진 명제와 그 역대우가 모두 참인 것만을 보기 중에서 골라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부의 진리집합과 결론부의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다. 즉, 두 조건의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것 따지란 얘기죠. 역과 대우까지 모두 참으려면 바로 두 조건의 진리집합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볼까요? x의 제곱이 y의 제곱보다 크다.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한쪽으로 넘겨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y가 양수이고 x 플러스 y가 양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 x 마이너스 y가 음수이고 x 플러스 y가 음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y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성립하지 않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없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못 가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3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라고 써봤어요. 그러면 3의 제곱은 9밖에 안 되겠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6이나 되니까는 부동의 방향에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 조건도 아니며 무조건 원명제도 거짓, 영명제도 거짓, 대우명제도 거짓. 다 거짓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 조건하고 다르니까 기억은 선택되지 않겠죠. 자, 이번에는요. x 곱하기 y가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기 대우가 모두 참인 경우를 완전히 진리집합이 같다. 동치를 찾아라.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같은 뜻이다. 이걸 찾으란 얘기예요. 바로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같죠? 그래서 이렇게도 성립하고 이렇게도 성립하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대우가 모두 참인 경우 니은이 바로 동치를 이루면서 문제 조건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x-3이 0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 이꼴 0이다. 아, 이거 방금 전에 위에서 한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는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 x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 아니겠죠. 자, x 플러스 y가 무리수이면 x 또는 y가 무리수이다. 자, x 플러스 y가 무리수라고 하면은요.
x 또는 y가 무리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친구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무리수여야지만 우리가 x 플러스 y가 무리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x 또는 y가 무리수라고 해가지고 x 플러스 y가 무리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것도 왜 그럴까요? 자, x를 갖다가 루트 2라고 하고요. y를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은 유리수가 되지 무리수가 되지는 않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니을은 틀리다. 그건 동치를 찾아라. 니은만 참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기 대우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같다라는 점. 자, 이런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A, B에 대해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이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얘랑 완벽한 동치. A가 0이고 B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완벽한 동치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야. 자, 절대치 A 플러스 절대치 B 이꼴 0.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 B가 실수일 때. 자, 얘는 뭐야? A가 0이고 B가 0. 완벽한 동치. 똑같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유치하지만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완벽한 동치가 무엇입니까? A 이꼴 0 또는 B 이꼴 0 또는 C 이꼴 0. 자, 여기에는 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얘는 이고를 붙여주시면서 답을 써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친구는 뭐 C까지 실수해야 되니까 실수 ABC에 대해. 됐죠? 오케이. 자,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건 문제를 풀면서 자꾸 어딘가에 기록을 해놓고 자기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상식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실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틈틈이 적어드릴 테니까 자, 혹시 몰랐으면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덕여자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있고요. 그들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P이면 not Q이다 라는 조건 명제가 있고요. not Q이면 R이다 라는 조건 명제가 있고 Q이면 not R이다 라는 조건 명제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건 명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진리 집합으로도 써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P 진리 집합은 Q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고 모두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고예요. 자,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R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고. 자, 이번에는 Q라고 하는 친구는 not R의 부분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대우를 쭉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진리 집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집합의 성질상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P의 여집합하고 Q의 관계. P의 여집합이 Q를 포함한다. 이고 자 Q하고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의 포함관계. Q가 R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Q의 여집합이 무엇을 포함한다? R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참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한번 특별한 경우가 있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Q라고 하는 녀석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Q는 R의 여집합을 포함할 수 있으니, 오케이. 자, 이들의 관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상등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서로 같은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무슨
뜻이야? Q하고 R의 여집합이 같고 당연히 Q의 여집합하고 R하고 같다. 이해해요?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P라는 녀석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P라는 친구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Q의 여집합은 다시 R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결론 P라는 녀석은 R의 부분집합이며 이것의 또 포함관계 P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은 포함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다시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R의 여집합을 Q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아까 여기에 있었던 것이 여기 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야. 자, 이제 이렇게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답을 찾기가 좀 더 편리하겠죠. 자,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가 Q의 여집합이잖아요.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Q의 여집합 안에 P가 들어있으니 이 P하고 Q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Q의 여집합의 바깥쪽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우리가 Q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Q예요. 그럼 P하고 Q가 교집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Q 합집합 R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이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R이라고 하는 것이 Q의 여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Q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러면 어떤 집합과 그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P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 있어요. 자, Q의 여집합이 어디였어요? R이죠. R 교집합, R의 여집합은 무엇이 됩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도 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주어진 조건의 진리값을 가지고 진리값, 참이나 거짓을 표현하는 이야기야. 자,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며 또 집합의 포함관계는 여집합을 취했을 경우 반대로 바뀐다라는 성질. 사실은 이것은 대우를 뜻하는 것이죠. 대우를 뜻하는 것인데 이 대우를 만족하는 집합의 포함관계까지 일일이 다 찾아내시고 또 이거는 뭐야? 집합의 포함관계 3단 논법 기억하시죠? 이렇게 찾아서 지금 보기에 알맞는 조건들을 대입하여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낙생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인물이 좋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물리 또는 화학을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한번 끊어볼까요? 자,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면 그 학생은 인물이 좋다. 이렇게 복문으로 볼 수 있겠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면 그 학생은 물리 또는 화학을 잘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조건명제를 왜 배우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이 조건명제가 많이 쓰이는 분야가 논리학이고요. 그리고 이 논리학이 또 많이 쓰이는 분야가 경찰들 중에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죠. 그래서 범죄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범죄인들이 논리적 모순을 범함으로 인해서 범죄자인지 아니면 범죄자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갖다가 일일이 국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배운 조건명제의 수학적 기호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논리적 모순성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잠깐 이 프로파일러가 되어서 지금 이 보기 중에서 옳고 그름의 문장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 좀 간단하게 써야 돼. P를 갖다가 수잘이라고 합시다. 수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물이 좋다? 이건 뭐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Q는 얼잘, 얼잘. 자, 외모 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 출제자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거니까. 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또 수잘. 물리 또는 화학을 잘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는이라는 걸로 나와 있으면요. 이것을 단문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를 잘한다. 물잘. S 화잘, 화잘, 화잘 이렇게 됐습니다. 화잘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첫 문장을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이제 두 줄 화살표 이렇게 그을 수 있죠. 됐습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물리 또는 화학을 잘한다. 자, P이면 R 또는 S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문장들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건명제에서 배웠잖아요. 원명제가 참인 경우에 반드시 성립하는 게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대우도 참이죠. 대우. 대우도 참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우를 쓸 수 있어야 되잖아. not Q이면 not P이다. 얼굴이 못생겼으면 수학을 못한다.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 찔리네. 그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지? 자, 선생님은 못생겨도 수학을 꽤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됐습니까? 기분 나쁘네. 갑자기. 자, 이번에는 무엇이죠? R 또는 S. 자, 이걸 부정을 해야 되니까 not R이고, 그죠? not S. 물리와 화학을 모두 못하면 무엇이야? 수학을 못한다. 자, 이것도 일단은 이 출제자 의도로 본다면 이게 참이란 얘기예요. 자, 얼굴이 못생기면은 수학을 못한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R이고 not S이면 not P다. 자, 물리와 화학을 못하면 수학을 못한다. 뭐 어쨌든 이런 게 참이래요. 자, 그러면 보기 중에서 일단은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화학을 잘한다. 여러분, 이 명제가 참일 수 있는 건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하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하면 화학을 잘하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하면 물리와 화학을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화학을 잘해서 참이 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꼭 화학을 잘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이 문장만 보고는. 그래서 1번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자, 인물이 좋은 학생은 물리를 잘한다. 자, 주어진 문장만 갖고 인물과 물리의 관계를 갖다 표현하는 것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틀리고. 물리를 잘하는 학생은 수학을 잘한다. 자, 물리와 화학을 모두 못하는 학생이 수학을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이 역이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도 거짓이 되겠네요. 인물이 좋지 않은 학생은 화학을 잘못한다. 수학을 잘못한다고 했지 화학을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 틀렸으니까 5번은 맞아야 되는데 물리와 화학을 잘못하는 학생은 수학을 못한다. 바로 여기 대우를 갖다가 그대로 읽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특히 조건명제의 기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국어를 수학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화성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M이 실수일 때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구하라. 자, 정답이 두 개다 이랬습니다. 자, 좌측의 조건과 우측의 조건의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같은 동치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 충분 조건은 양방향 화살표가 성립이 되어야 돼. 자, x하고 y가 같으면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해도 성립한다. 성립하죠. 자, 양변에 어떤 수가 곱하여진 상태에서 그 등호가 성립할 때 x와 m은 같다. 이건 거짓이죠. 왜냐면 이 m이 0일 수도 있으니까 m 이꼴 0일 수 있음, 일 수도 있음. 그러기 때문에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자, X하고 Y가 모두 0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같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잖아. 꼭 둘 다 0일 필요는 없죠. 그쵸?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된다. 그래서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랑 얘랑 동치는요. x 곱하기 y가 0이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x 곱하기 y가 0이면 우리가 이 친구가 항상 성립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항상 성립이 된다. 그죠? 그런데 모두 0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성립이 안 돼. 자, 이번에는 x 곱하기 y가 x 플러스 y보다 크고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가 2보다 커야 하고 y도 꼭 2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왜 못 가느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분의 3하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둘이 더하면 7.5죠. 7.5. 그지? 근데 둘이 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x가 2분의 3 이어도 되는데 꼭 2보다 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면은 둘이 더하면은 4, 둘이 곱하면 4점 얼마 얼마. 아니 선생님, 음, 이게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좀 안타깝지만요.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걸 부등식의 영역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마치 진리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면은 x 플러스 y가 양수이고 x 곱하기 y가 양수이다. 자, 잘 보세요.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가 되잖아요. 그건 성립해요. 자, 두 수의 합이 양수이고 두 수의 곱이 양수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실수 범위 내에서는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4번이 답이겠죠. 자, 근데 1, 2, 3번이 모두 아니었으니까 5번도 답일 텐데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의 제곱이 0이다.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이다. 자,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일 수 있는 방법은 x 이꼴 y가 2고 그 다음에 y가 0.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x도 0. 이렇게 해서 x가 0, y가 0이 되겠죠? 자, 절대치 안에는 x값밖에 실수값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것도 x는 0, y는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이 친구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고급 수학에서 요 3번을 갖다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한번 증명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잠깐 증명을 보여드릴까요?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요. 한번 우리 좀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니까 이 둘을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x 더하기 y가 4보다 크다. 이건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그냥 부등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같은 방법으로 x-2는 양수잖아요. y-2도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곱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y 그리고 y-2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이쪽으로 잠깐 끌고 와서 xy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분명히 양수라고 했어요. 이해해요? 그러면 xy라고 하는 친구는요. 2배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가 되는 것이죠. 됐어요? 자, 그런데 아직 멈추지 마시고 2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하고의 관계를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y를 여기서 빼볼게.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볼게.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근데 윗줄에서 이미 x 플러스 y는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겠죠. 이해해요?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누구보다 큰 게 확실합니까? x 플러스 y보다 큰 게 확실하죠. 그래서 x 곱하기 y가 x 플러스 y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으며 x 플러스 y가 4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3단 논법, 부등식의 대소관계를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 부등식을 다루면서 이런 증명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좀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같이 문제를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서 내 조건 PQRS의 진리 집합을 순서대로 라지 PQRS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집합의 연산식이 그리고 또 집합의 연산식이 또 집합의 연산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옳은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개의 집합의 연산식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합집합 Q 교집합 S가 P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Q 교집합 S라는 친구가 바로 P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죠. 또 P 합집합 Q 교집합 S가 S라는 사실로부터 S라는 친구는 P 합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이 바로 S의 여집합, 교집합 Q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Q 차집합 S라고 쓸 수 있겠죠. Q 차집합 S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을 우리 좀 간단히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집합을 표시해 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적당하게 이제 Q하고 S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전체 집합 그리고 Q가 이쯤 있어. Q. 그리고 S하고 적당하게 뭐 공집합일 수도 있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겹쳐 보았습니다.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Q 차집합 S에 R이 있어야 되니까 R은 여기쯤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P라는 친구는 바로 Q와 S의 교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쯤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쯤 P가 있으면 되겠죠. 물론 P는 여기서 좀 더 확장될 수도 있어요. 자, 연한 색깔로 P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P가 어디에 있을지는 몰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지금 찾아낸 사실만 가지고 보기 중에서 참과 거짓을 따져 보겠는데요. 부족하면 좀 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돼 있는데 R 찾으셨습니까? R? P 찾았어요? P? 여기 있죠? 자, P 여기 있죠? P가 점점 커져서 R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나 필요 충분 조건을 논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거짓이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Q 찾으셨습니까? Q? Q라고 하는 것은 Q 찾았습니다. R 그리고 P, R과 P의 교집합을 뜻하는 것이죠. R 그리고 P라는 말은 진리집합의 관계로 본다면
R, 교집합 P를 이야기하는 거야. R과 P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수도 있고 요만큼 조금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생기는 부분은 Q의 부분집합이죠. 이 친구는 Q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Q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not S 그리고 P.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 친구는 S의 여집합, 교집합 P. 즉, P 차집합 S로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친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요 친구는 R의 여집합, 교집합 Q. 다시 말해서 Q 차집합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P차집합 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P차집합 S는 여기 노란색이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 됐죠? 자, 그리고 Q차집합 R. Q차집합 R은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들 간에는 노란색과 보라색 간에는 포함관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크게 그리면은 뭐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함관계를 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함관계를 논할 수 없을 때는 역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나 필요충분조건을 따질 수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리다. 그러니 우리가 답은 니은만 맞고요.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임해고등학교와 야탁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같이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이때 항상 참인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다음과 같은 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R 차집합 P 합집합,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식을 봤을 때 뭔가 느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 적어볼까요? 우리가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야 라고 나올 수 있는데요. 아니 어떤 두 집합을 합하였는데 공집합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A가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면 가능하죠. 오케이. 자, 이 말과 이 말은 동치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 오케이.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하나 더 적어볼까요? A 교집합, A 교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바로 A가 전체 집합이고 B가 전체 집합이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특수한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 하나 적어볼까요? A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A가 B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하고 또 같은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죠? A 교집합 B가 A가 된다. 자, 또 있어요. A 합집합 B가 B가 된다. 또 있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아, 또 있습니다.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두두둥. 자, 이렇게 한 10가지 적어드렸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이 친구 딱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야, 합집합인데? 너가 공집합이어야 되겠고, 너도 공집합이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 아래다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솔루션. R 차집합 P가 공집합이다. 이 말은 결국은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다. 이 말은 또 뭐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아니 그러면 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R은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조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R이면 Q이다. 자, R이면 Q이다. 진리집합 라지 R과 진리집합 라지 Q의 관계에 의해서 가정부가 결론부의 부분집합이죠. 자,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 조건 명제는 참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낫이 붙어 있으면 헷갈려. 그지?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대우를 취해보자. 대우.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P 진리집합과 Q 진리집합의 관계를 쳐다보니까 아니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에요. 자, 대우명제가 참이면 원명제가 참인 거야. 그죠? 대우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명제가 참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친구도 참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기억참, 니은참. 자, 이번에 이건 뭐야? 이것도 대우 취해야 되겠죠? 대우를 취해볼게. 대우. 자, 그러면 Q이면 R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Q하고 R의 관계를 보면 Q가 R을 포함하죠. 가정부가 결론부보다 큰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라고 했어요. 거짓. 됐습니까? 그러면 대우명제가 거짓이니까 원명제도 거짓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다라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집합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조건에 관련된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집합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지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우리는 조건과 진리집합의 관계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Q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P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죠. P의 여집합도 Q의 부분집합이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Q는 P도 포함하고 P의 여집합도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Q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을 누가? R이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P의 여집합을 R이 포함한다라고 해서 R과 Q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Q는 P도 포함하고 P의 여집합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R은 P의 여집합만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또 선생님은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전체 집합이 Q라고 볼 수 있고 이 안에 P의 여집합이 있는데 그 P의 여집합을 R이 포함하고 있다. 자,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다음 보기 중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Q 차집합 R이라고 하는 것은 R의 여집합이다. 왜? Q가 전체 집합이니까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P 차집합 R은 공집합이다. 자, 여러분들 잘 봐봐. 내가 형광펜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에서 R을 뺀다. P의 여집합에서 R을 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이것 P에서 R을 뺐다.
차집합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라 이만큼 남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자, Q 차집합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P의 여집합이 되는 것이고 P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위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역과 디귿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건명제의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관계를 진리집합의 관계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문항은 풍덕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PQR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라지 PQR이 아래의 벤 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자, 여기 과자죠? 과자, 오타네요. 그죠? 자, 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건 명제는요, 확실한 포함관계가 있을 때만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이면 R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Q이면 R이다. 자, 여기서 옳은 것만을 찾아라, 참을 찾아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Q이면 R이다. Q의 진리집합이 R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P이면 R이다. P하고 R은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not R이면 not Q이다. 자, 우리 원명제를 참과 거짓을 따지기 어려우면요. 대우를 취해보시면 되죠. 대우. 자, 대우를 취해보면 Q이면 무엇입니까?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즉 기역과 디귿은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디귿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not R이면 P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 R의 여집합과 P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인데요. R의 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 이것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과 같을 때 참만 찾아라, 옳은 것만을 찾아라 한다면 바로 3번 기역과 디귿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조건명제에서 참과 거짓을 따지려면 분명히 포함관계가 확실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제는 분당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물론 운중고등학교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단원에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 유형은요. 증명의 빈칸 채우기 문제 혹은 증명을 직접 해봐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써보고 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몇 번 써본다? 10번 이상 써본다. 제일 중요한 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써본다. 그래야지만 학교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 채우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써라 하는 문제도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자, 여기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계속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할게요. 다음은 자연수에 대하여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를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 중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우를 왜 이용할까요? 자, 대우를 이용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명제가 가정부가 복잡할 때 대우를 취하면 가정부가 결론부로 가고 결론부가 가정부로 옮겨가면서 부정의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복잡성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우를 취하게 되는 거야. 아유, 말이 어렵다. 그지? 원명제가 너무 복잡하면 대우를 취했을 때 간단해질 수 있어. 간단해질 수 있으면 그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무조건 대우를 취하는 게 유리하진 않아요. 대우를 취해서 더 복잡한 경우에는 대우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n제곱 나왔잖아, n제곱. 복잡하지? n제곱이 n보다는 복잡하게 생긴 거 아니야.
그치?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이다.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우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자, 대우를 한번 써보는 거야, 대우를.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야, 대우.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원명제의 결론 부분을 부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이제는 가정 부분도 부정을 해볼게요.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배수가 아니다. 아, 이렇게 대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아,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보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n이라고 하는 친구를 3k-1 또는 무엇인가 붙어 있어야지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을 3k-2로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아니면 플러스 1로 쓸 수 있다. 자, 이 문제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자연수 넣어봐. 자연수 1 넣어봐. 그러면 2가 나오겠지. 여기다 자연수 1 넣어봐. 1이 나오겠지. 그러면 1이나 2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3K-2라는 표현이 옳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3K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다가 K에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4부터 나오지 1부터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1부터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리다. 알겠죠? 그래서 3K-2가 가에 들어갈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n이 3k-1일 때 n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이렇게 정리가 쭉 되었어요. 그리고 쭉 되었고 이 친구는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고 요 앞에 3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의 배수인데 여기 1이 붙었으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거 확실하지.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가에 방금 전에 뭐가 들어갔어요? 3k-2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나에 들어갈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가를 갖다 제곱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가를 제곱하는 것부터 출발할게요. 3k-2의 제곱을 하다 보면은 바로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이걸 3으로 묶어주시면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나에 들어갈 친구다. 여기 1, 여기 1, 여기 1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나에 들어갈 친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하고 나를 갖다가 모두 결정했잖아요. 자, 여기서 n이 3k 마이너스 2. 자, 이 친구가 가에 들어갈 내용이고 이 친구가 나에 들어갈 내용인데 가 하나에 알맞는 식을 fk, gk라고 했고 F1, fk라고 하는 친구는 3k-2인데 F1이라고 하는 친구는 1이 나오겠죠. 자, gk라고 하는 친구는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데 바로 g3이라고 하는 것은 27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 되어서 16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F1 더하기 G3라고 하는 것은 17,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원명제의 복잡성을 대우를 취함으로 인해서 간단해진다면 이 간단해진 형태를 가지고 직접 증명한다.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직접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증명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나중에 40가지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써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전교 1등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은요,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지금은 오늘은 그냥 빙산의 일각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위 과정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을 보기 중에서 찾아라 이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쉽게 출제하신 거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실제 이 증명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빈칸을 채워서 자신의 손글씨로 꼭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자. 자, 루트 2가 무리수인데요. 아니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트 2는 무엇이므로? 무리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실수의 범위 내에서는 유리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찾는다면 3번, 4번, 5번에서 찾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때 유리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로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루트 2를 n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 분명히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서도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양수다라는 말은 생략한 거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 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너무 엄밀해서 선생님 루트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 증명 과정을 갖다 보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특별히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 mn이라고 했지 두 정수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n분의 n.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계속 읽어봐봐. 자,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n이라고 하는 것이 루트 2m이라고 되어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했어요. 양변을 제곱하면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m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2의 배수, 2가 있으니까 2의 배수. 이걸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짝수라고 부르죠. 짝수. 됐습니까?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사실은요. n제곱이 짝수이면 왜 n이 짝수냐? 이거 증명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더 하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증명의 과정에서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라고 하는 건 그냥 공리, 이미 알려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거 증명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이거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거 증명할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는 n제곱이 짝수임으로 인해서 n이 짝수이고 n이 짝수임으로 인해서 n을 2k라고 놓을 수 있겠죠. 역시 k는 자연수. 이런 건 설명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때 4k의 제곱은 2m의 제곱이 되어서 자, 2가 약분되겠죠? 그러면 2k의 제곱은 m제곱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m제곱이 짝수가 되겠죠. 짝수. 그러면 m도 짝수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면 맨 위에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내가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이 이 말을 갖다가 쭉 설명하다 보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m과 n이 모두 짝수이므로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유리수라고 가정한 이 행위 자체가 그것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모순을 일으키니까 내가 유리수라고 가정한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아니므로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유리수 찾았고 짝수 이렇게 찾아서 우리는 가나다를 채우고 자,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해봤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손글씨로 반드시 써봐야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물론 여기에 두 자연수 PQ라고 해도 되고 두 자연수 AB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파, 베타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이런 문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K는 자연수 이런 타이틀을 달아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제의 답을 찾았고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은 EBS 고난도 문제인데요. 같이 문제를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p 조건은 절대값 x-n이 3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납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일 때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솔루션. 여러분들이 notP부터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not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등호가 사라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값 x-n이라고 하는 친구가 3분의 k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3분의 k보다는 x-n이 그리고 3분의 k보다는 작아야 한다. 자, 이때 여러분들 k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이것에 해가 존재할 수 없으니 자연수의 개수가 5개일 수 없겠죠. 그래서 k는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양변에 n을 더해줘서 n-3분의 k 그리고 x 그리고 n 플러스 3분의 k. 자, 이때 자연수 x가 꼭 5개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n이라고 하는 값에서 마이너스 3분의 k를 뺐고 n이라는 값에다가 3분의 k를 더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대칭적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수직선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쭉 그려봤어. 자, 여기가 x축이고요. n이 센터예요. 센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n 플러스 2, 그리고 여기가 n 플러스 3. 자, 요 n에서 이제 또 줄어나가 볼게요. n 마이너스 1, 그리고 n 마이너스 2, 그리고 n 마이너스 3. 자, 이랬을 때 우리가 n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에다 이만큼 또 떨어져 있어요. 여기. 다시 말해서 요 거리가 3분의 k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요 거리가 또 3분의 k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k가 양수니까 3분의 k는 양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3분의 k가 되겠죠. n 플러스 3분의 k. 만약에 n 플러스 3분의 k가 여기에 있다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n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죠? 얘네들이 자연수에 되니까 n-2는 1보다 크거나 같다. n이라고 하는 친구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쯤 정확하게 여기 등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n 플러스 3분의 k라는 친구가 n 플러스 2보다는 분명히 커야 되겠고 n 플러스 3분의 k가 그러나 얘가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n 플러스 3분의 k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어도 이 n 플러스 3을 포함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n 플러스 3이어도 된다는 얘기야. n 플러스 3분의 k가. 자, 이때 좌우변을 갖다가 다시 n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3분의 k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3분의 k는 2보다는 커야 되겠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6보다는 커야 해요. k가. 그리고 9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또 정수 k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수 k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7도 될 것이고 8도 될 것이고 9도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수 k의 합은 자, 요거 15에다가 9 더하니까 24. 이래서 최종적으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n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같은 값을 더하고 뺀다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자연수 5개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좋은 문제를 풀어봤고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도 EBS 고난도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같이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x가 있어요. 그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조건이 있는데, 자, p 조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q 조건은 스몰 x가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2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r 조건은 2차 부등식이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조건 명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Q이면 R이다가 그리고 R이면 납비이다가 모두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내는 힌트는 여기 있죠. 이 두 조건 명제가 모두 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 명제의 참과 거짓은 어떻게 따진다라고 했어요? 진리집합을 먼저 따질 수 있으셔야 한다라고 했죠. 자, 피진리집합은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낫피가 있잖아요. 낫피가 있으니까 피의 여집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피의 여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x라는 친구가 있고 이것을 부정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부정하니까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고 그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Q 진리집합은 그대로 그리고 R 진리집합은 아직 모른 상태예요. 왜냐면 스몰 ab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Q 진리집합도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x라는 친구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리고 어디 플러스 2까지야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2차 부등식 두 실수에 대해서 이 친구가 R이라는 친구가 누군가를 갖다가 포함하려면 즉 Q 집합을 포함하려면 R이라는 친구가 공집합이어서는 안 되겠고 이 Q라는 진리 집합을 포함할 정도의 적당한 크기여야 되겠죠. 그래서 R이라는 진리 집합을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2차 부등식 풀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우리가 사이 범위를 갖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경계값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어떤 포함 관계가 성립되어야지 이 두 조건 명제가 참일까요? 자,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Q라는 친구는 R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집합은 또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R이라고 하는 친구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요거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요 R이라고 하는 것 지금 보시면은 R이 Q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판단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직선 하나 뜩 그려봤습니다. 자, 일단 확실한 거 Q부터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죠. Q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Q 진리집합입니다. 됐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것을 포함해야 되니까 좀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그지? 좀 더 커야 할 거야. 여기에 알파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베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R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P의 여집합이 바로 이 R을 포함해야 되니까 우리가 P의 여집합을 또 표현해 볼게요.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 플러스 2까지예요. 됐습니까? 아유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인다. 우리 파란색으로 해볼게.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 3까지예요. 그러면 이 R이라는 친구가 P의 여집합이 여기 있으니까 R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수정해가지고 야 베타는 요 안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또 너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Q를 포함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베타는 정확하게 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알파의 범위는 좀 더 여유롭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Q면 R이다. 그리고 R이면 납피이다가 모두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알파의 범위와 베타의 값을 찾은 것이죠. 자, 일단은 확실한 베타의 범위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는 R의 부등식의 경계값이잖아요. 그러면은 베타의 값이 2가 확실하니까 여기에다가 2차 부등식에다 대입했을 때 0과 등호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베타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자,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 a 플러스 b의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입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는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분명히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계수 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 두 부등식, 자, 하나는 확정된 숫자이고 이 알파는 부등식이니까 이 둘을 더할 수 있겠죠.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 낫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리고 얘는 0. 확실하게 a의 범위가 확정돼 버리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왔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4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즉 a 플러스 b였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이다. 보기 중에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명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앞서서 배웠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등식의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제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EBS 고난도 4%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역시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근데 P는 어디에서 많이 봤네요. 원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반지름 R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단지 중심이 1,2인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그리고 Q 조건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 어떤 XY에 대하여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이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 이상, 즉 이 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Y 적어도 하나가 이 등식을 만족하면 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두 그래프가 교점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야. 참이 되도록 하는 아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아니 뭐야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야 한다. 아 이렇게 해석만 잘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그림을 살짝 그려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솔루션. 자 먼저 중심이 1,2인 거 오랜만에 하니까는 우리 그림도 좀 잘 그려보고 정성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0이고 얘가 x축 얘가 y축 자 그리고 1, 얼마? 2 중심이 1,2 자 원의 방정식 다 잊어먹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x절편이 7 y절편이 7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7-x이다. 자, 이걸 갖다가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꼴 0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중심 1,2를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자,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점점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납니다. 최초로 만난 상태에서 계속 커집니다. 반지름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 반지름의 최소값. 그러니까 딱 접할 때가 최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접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바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즉 거리를 구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D자 곧 R이 되는 것이고 R의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즉 R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꼴 0과 자, 중심 1,2의 거리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이란 것은 교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생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리가 결국은 이 반지름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점이 생기게 하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루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죠? 1 플러스 1의 절대치 그 다음에 1 플러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루트 2분의 얼마? 4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 최단 거리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R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은 얼마? 2분의 16 다시 말해서 8보다는 R제곱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R제곱의 최소값은 얼마? 8이다 라고 해서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풀기가 어렵겠죠. 자,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생기는 것 사실 이 원이 더 커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더 커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 R제곱의 최소값이 아니라 어때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죠. 더 작아지는 건 이렇게 접하는 그 순간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되긴 되지만 무엇을 어떤 이 명제를 만족하긴 하지만 R제곱의 최소값은 아니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고난도 4% 문제인데요.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A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마이너스 3,3이고요. 또 A, 마이너스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B의 원소는 X, Y인데 이상한 식이 있어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꼴 B를 만족하는 순서상 XY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모든 X, Y 즉 A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자 X, Y가 B 집합의 원소이다가 참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모든 x, y에 대해서 x, y가 b의 원소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솔루션.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집합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3을 바로 절대치 x 플러스 절대치 y 이꼴 b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b가 되어서 b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해서 b의 값은 금방 구했습니다. 됐죠? 야, 여기 보니까 a, b가 양수, b 양수 맞잖아.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b의 값이 확정되었으니까 자, 무엇이야? a, 마이너스 4를 갖다가 대입하셔야 되겠죠. 자, a, 마이너스 4를 또 이 절대값을 포함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요. 절대값 a 플러스 마이너스 4는 6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절대값 마이너스 4는 그냥 플러스 4니까 절대값 a는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a는 양수니까 역시 a는 2 이렇게 해서 a의 값, b의 값 모두 찾았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8입니다. 해서 우리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알아야 돼? 이 문장의 뜻을 알아야 돼. 이 문장의 뜻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A인 어떤 X에 대해 B가 성립이라는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A인 어떤 X에 대해서. 자, 어떤이라는 건 하나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야. 어떤은 A와 B가 만족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가 되려면 좋아하는 뭐 과목, 수학 과목이 같다. 그러면 둘이 친구가 될 수 있겠지. 그지? 한 친구는 수학을 좋아하고 한 친구는 영어를 좋아해. 그러면 친구 되기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둘 다 수학을 좋아해야 돼. 좀 말이 이상한가? 자, 그건 제외. 자, 일단은 A인 모든 X에 대해, 모든 X에 대해 B가 성립,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야.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 아니다가 생각나야 되는 거고, 자, 모든 X에 대해 라는 말이 나오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어떤 정확한 방향을 잡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오케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천 문항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EBS 고난도 문제이고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 P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은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다음 보기 중에서 찾아라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생각해야 되는데, 진리집합은 단순하게 집합의 원소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순서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집합의 속성상 사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의 크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의 범위, 즉 진리집합을 생각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훈련을 해볼게요. 자, P 조건에서 식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A 곱하기 B가 0이야. 그러면 이것은 A, B 순서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A, B 순서상을 모두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같은 뜻의 다른 표현 방법으로 써보자. A 곱하기 B가 0이려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A가 0 또는 B가 0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는 A가 0이면서 동시에 B가 0일 수도 있고 A는 0인데 B는 0이 아닐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닌데 B는 0일 수도 있다. 자, 얘는 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여러 가지 원소들이 존재하죠. 자, 이번에는 Q 조건은 절대치 A 더하기 절대치 B가 0이다. 자, 절대값 기호 안에는 반드시 실수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절대값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A가 0이고 B가 0이다. 그러면 얘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Q 진리집합은 바로 0,0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보다 큰 게 확실하죠. 자, 큰 게 확실하다면은 여러분들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 작은 놈, 큰 놈을 따져서 반드시 성립 요건을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 가는 건 성립이 돼요. 근데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가는 건 성립되지 않죠.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과 정반대이니까 기억은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과 만족하지 않는다. 이 문장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Q이면 P이다는 성립하고 P이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Q이면 P이다는 성립하고 P이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발견하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니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0보다 크다 A 플러스 B가, 그리고 A 플러스 B는 A 곱하기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순서상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Q 조건을 일단 보자. 얘는 둘 다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두 수의 합이 양수이고 두 수의 곱도 양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양수여야지만 두 수의 합도 두 수의 곱도 양수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 이 문장 안에는 이 식 안에는 이 부등식 안에는 같은 뜻으로 A가 양수여야 하고 B가 양수여야 하며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것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만족해서는. 그지? 왜냐면 자, 봐봐. A가 양수, B가 양수인데 선생님이 A를 갖다가 2분의 1이라고 하고 B를 갖다가 4라고 해봤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친구는 4 더하기 2분의 4.5 둘이 곱하면 2.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른쪽을 만들 수는 자, 오른쪽에 이 숫자들을 가지고 왼쪽의 식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얘는 이미 양수이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는 있죠. 됐니?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으로 얘하고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 문제 내면 안 돼. EBS에서 뭐 이걸 갖다가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고급 수학의 부등식의 영역으로 설명해야지만 가장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그냥 설명할 수밖에 없어. 직관이라고 하는 거야. 자, 두 수의 합이 양수이면서 동시에 두 수의 곱이 양수이려면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양수? 적어도 PQ가 같네. 적어도 PQ가 같아. 그러니까 성립하지. 근데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라고 해서 이 부등식을 성립하냐? 그건 아니다. 아, 이런 어설픈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안해. 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고급 수학에서는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언제? 여러분들이 유무리 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디귿이야. P조건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이것도 역시 직관을 이용할 수 있어. 둘의 부호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들어갔을 때 등호가 들어가고 등호가 빠지면 등호가 빠진다. 알겠습니까? 둘의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성립이 되는구나. 자, 이번에는 절대값 B-A가 절대값 B- 절대값 A보다 커나 같다. 자, 이거는 뭐예요? A, B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모든 순서상 A, B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A, B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얘는 모든 순서상이니까 전체 집합이에요. 실수 순서상을 갖는.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성립되죠. 자, 그러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죠? 얘는 모든 순서상이고 얘는 둘의 부호가 같은 순서상이니까. 그럼 얘랑 화살표 방향이 같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참 어설픈 설명이다. 그래서 조금 증명이란 걸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걸 우리가 직관으로 알아놨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 증명하려면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의 증명 방법. 자, 일단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다라고 하는 게 확실할 때. 자, 등호 붙여도 돼. A가 0보다 커나 같고 B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알겠습니까? 이때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면 반드시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겠습니까?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 하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드시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의 방법이야.
왜 이렇게 하냐면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는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돼.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은 절대값 x의 제곱이 그냥 x의 제곱과 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없앨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b, 절대값 a 플러스 b도 0보다 커나 같은 거고 절대값 a 마이너스 b도 0보다 커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양변을 제곱해서 빼도 된단 말이야. 오케이?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빼볼게. 오케이? 자, 봐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의 제곱 따라서 4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족한다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고로고로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뜻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까? 이 친구. 자, 이 친구는 좀 증명 방법이 독특해요.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참 복잡하게 생겼으면 이 친구 b-a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b-a를 t라고 치환했어. 단지 a와 b가 실수이니까 t도 실수가 되겠죠. t는 실수. 됐습니까? 자, 이 친구는 주황색으로 이 아래다가 이제 증명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절대치 t라고 하는 친구는 자, 여기서 b라는 친구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죠. 됐니? 자, 그러면 a 플러스 t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a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 a를 갖다 이렇게 살짝 넘겨볼게요. 그러면 절대치 a 플러스 절대값 t는 절대값 a 플러스 t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a와 t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바로 절대값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등식의 방향은 t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a와 t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t는 b-a니까 즉 a와 b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수적 증명만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이 니은은요. 해석적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형해방 정식을 도입하고 예전에는 수상의 도형해방 정식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말래.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마음이 답답해. 꼭 고구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원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한번 고급 수학 특강을 한번 할게요. 오케이. 자, 이번 추천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실수 스몰 xy가 있습니다. 이때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좌우에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같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고의 범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이라든지 집합, 진리집합의 크기가 완전히 같다, 상등하다. 이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P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자, 스몰 x 곱하기 y분의 1이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양수여야지 x 곱하기 y분의 1이 1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y는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겠고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1보다 커지려면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고 이 친구는 x, y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xy가 1보다 작다는 것은 xy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고 둘의 곱이 음수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성립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양쪽 방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방향이 모두 성립하는 이러한 조건 관계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기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0이 아니다 또는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보다 크려면 둘 다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러면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x가 0이 아니다 또는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생긴 게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자, 참고로 x 절대치 x 더하기 절대치 y가 0보다 크다. 이것도 어때요? 이거랑 완전히 같은 뜻이에요. 자, 동치라고 하는 건 완전히 같은 뜻이야. 그러면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도 같다. 동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치 x 더하기 y가 0이다? 아니 그러면 x 더하기 y가 0이다가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y 인수분해가 되죠.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xy 더하기 y의 제곱이 0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x 더하기 y가 0 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의 제곱인데 이 친구 x 마이너스 2분의 y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4분의 3의 y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x가 y가 0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면 x 더하기 y가 0이다와 x 이꼴 y 이꼴 0이다가 또는이잖아요. 또는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친구가 포함돼 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또는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의 합집합 합의 범위 따라서 x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왼쪽과 p 조건과 q 조건이 또 완벽하게 같죠. 완벽하게 같으니까 우리는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 관계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필요 충분 조건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아닐 것 같아서 아주 섬세하고 자세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항상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번 추천 문항은 70번 EBS 고난도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조건 PQ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일단 바로 써보면 P는 Q를 포함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not Q, 즉 Q의 여집합은 not R,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며 동시에 Q는 R을 포함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아, 집합의 포함관계가 보이시죠? R은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P의 부분집합이니까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자, 여기다 한번 솔루션 써볼까요? 자, R이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니까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되겠죠? Q 차집합 P는 Q 차집합 P, 즉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공집합이다.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P의 부분집합이다. 자, 집합의 포함관계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 니은도 참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집합이 많이 붙어 있으면 각각의 그냥 여집합을 붙이세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은 P가 될 거고, 자, 포함관계 바뀌죠? 자, 이 친구는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Q 합집합 R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자, 그런데 Q도 P의 부분집합이고 R도 P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둘을 합한다라고 해도 P를 넘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아하, 디귿도 참이구나. 그러면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조건을 진리집합을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충분 조건을 또 필요 조건을 집합의 포함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제의 추천 문항들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단원 점검 테스트를 잘 준비하셔서
모두 만점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